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리포터 and the Sorcerer's Stone 챕터 7 The Sorting Hat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 시간이에요. 먼저 단어, 불규칙 동사 함께 살펴볼게요.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봐요. 시작! swing, swung, swung 흔들다 swing, swung, swung stand, stood, stood 서다 stand, stood, stood lead, led, led 이끌다 lead, led, led slide, slid, slid 미끄러지다 slide, slid, slid think, thought, thought think, thought, thought 생각하다죠. shine, shone, shone shine, shone, shone 빛나다. hide, hid, hidden 숨기다. hide, hid, hidden 네,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봤죠? 큰 소리로 반복해서 따라 읽어보다 보면 저절로 불규칙 동사가 쉽게 외워질 거예요. 네, 단어와 표현들 살펴볼 건데요. sort의 뜻 세 가지. 1번 종류, 2번 어떤 부류의 사람, 3번은 구분하다, 분류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구분하다, 분류하다. 이번 챕터 7의 제목이 The Sorting Hat이죠. sorting, 구분하다에서 ing 붙여서 분류하는 모자, The Sorting Hat 이란 뜻이겠죠. about의 뜻 세 가지도 꼭 기억해야 돼요. about, tell me about you, 너에 관해서 얘기해줘. 아니면 tell me about the book, 그 책에 관해서 얘기해줘. 이렇게 무엇에 대하여, 관하여 라는 1번 뜻이 있고요. 숫자와 함께 쓰이면 뭐였죠? 네, 대략, 약 이런 거죠. 대략 400년 전에 그럼 for, about, for hundreds 이렇게 hundreds year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숫자 앞에 쓰이면 대략이라는 의미고요. 또 여기저기 이런 여기저기를 둘러본다 할 때 about 뜻도 있더라고요. 이번 챕터 7에서는 3번 뜻 여기저기를 가지고 있는 about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거 정말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every 하면 모든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말로 모든 학생들 하면 every student일까요? student일까요? 네, 우리말 그대로 하면 모든 학생들 하면 every student가 되겠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every란 뜻이 하나하나 각각의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어서요. every와 each는 모두 단수 취급을 해요. Each house has its own noble history and each has produced outstanding witches and wizards. 네, 맥거널 교수님이, 프로페서 맥거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each house, 이 house는 뭔가요? 기숙사를 뜻하죠. 각각의 기숙사는 has, 즉 s 없고요. 그냥 house 단수이고 동사도 has, 단수 동사를 썼죠. have가 아니라 has예요. 그리고 each, 그것의 own, 그것만의 noble, 고귀한이란 뜻이죠. 고귀한 history,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and each, 여기 house가 생략됐어요. 한 번 더 반복이 되니까요. 생략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each house has 하지 않고 each has produced. produce는 뭐죠? 만들어내다, 생산하다 라는 뜻이에요. 뭘 만들어냈나요? witches, 네, 마녀들과 마법사들인데요. outstanding, 이거 무슨 뜻인가요? out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요. stand는 쓰는 거죠. 바깥으로 툭 튀어나올 정도로 서 있는 거, 눈에 띄는 거겠죠? 그래서 뛰어난 이란 뜻이에요. 눈에 띄는, 뛰어난. outstanding witches and wizards. 뛰어난 마법사들과 마녀들을 배출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each, every, 각각, 모든이란 의미고요. 반드시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고3 때 영어 시험에서도 자주 나온답니다. 네, 텀의 뜻 세 가지 또 살펴볼까요? term, 기간이나 학기를 뜻해요. 그리고 용어라는 뜻이라고 했죠. 우리가 챕터 6에 텀의 뜻 세 가지 해서 기간, 학기, 용어 이렇게 세 개를 했었는데요. 사실 기간과 학기는 같은 의미로 보고요. 용어, 어떤 전문 용어, 경제 용어, 과학 용어 이런 거죠. 그리고 3번 뜻. 3번 뜻도 중요한데요. 이 3번 뜻.
네, 관점과 견해를 나타내기도 해요. 네, 수능 영어 시험에서 관점과 견해의 의미로 쓰이는 텀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텀의 뜻 세 가지, 기간, 학기, 전문 용어, 관점, 견해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n이라는 표현을 붙이면요. 어떻게 의미가 되냐면 뭐뭐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short가 뭐죠? short는 짧은 거죠. 짧아지게 하고 sharp, 우리 샤프렌스, 야 샤프 좀 빌려줘봐. 샤프심이 떨어졌어요. 이런 말 하죠? 네, sharp는 뾰족한이고 en을 붙이면 뾰족하게 하다. smart, 똑똑한이죠? smart. 네, 교복 그 상표 중에 스마트 있었던 것 같은데, 스마트 교복. 스마트는 똑똑한이란 뜻도 있고 단정한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는 하면 뭐 똑똑하게 만들다 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단정히 하다. 옷을 이렇게 단정히 잘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막 풀어헤친 옷을 단정히 이렇게 여민다든지 이럴 때 스마트니 되죠. 플랫는 뭘까요? 플랫이라는 것은 납작한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en을 붙였는데요. 네, 발음을 위해서 t를 한 번 더 붙였어요. flatten 하면 납작하게 하다. 그런데 여기서 해리가 이제 맥거널 교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갑자기 flatten his hair 자기의 머리를 flatten 하고 있었어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머리카락을 flatten 하는 건 뭘까요? 네, 머리카락을 좀 단정하게 이렇게 머리가 막 뻗쳐 있어요. 뭐 부시시. 근데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납작하게 한다. 그 말은 머리를 단정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fast는 빠른이라는 거잖아요. en을 붙이면 운동화 끈 같은 걸 조이거나 그리고 지퍼를 잠그거나 재킷 단추를 잠그거나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fasten, 잠그다, 조이다. company의 뜻 세 가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나왔네요. company.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들은 결국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 동료, 친구, company. 캡의 뜻 세 가지. 캡, 모자죠? 네, 캡은 모자고요. 모자는 무엇을 덮나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덮죠. 우리의 머리를 덮어줘요. 그래서 모자, 덮다. 그리고 모자를 딱 쓰면 어때요? 머리에 한도가 정해지죠. 한계를 정하는, 한도를 정하다. 캡의 뜻 세 가지. 1번 모자, 2번 덮다, 3번 한도를 정하다. 꼭 기억해 두세요. fine의 뜻 세 가지. 네, 챕터 6 복습인데요. 벌금을 미세한 작게 내면 좋은 거다. 네, 벌금을 빨리 내면 할인을 해주는 혜택이 있어요. 네, 벌금을 늦게 내면 계속해서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배 이상 더 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벌금, fine, 벌금을 조금 내면 좋은 거죠.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요.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내야 한다 하면 빨리 내는 게 좋겠죠? 왜냐면 작게 낼 수 있으니까요. 벌금, 미세한, 작은, 좋은, fine의 뜻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I'm fine 이거 3번 뜻만 기억하면 안 되고요. 1번과 2번 벌금과 미세한, 작은이란 뜻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미인의 뜻 세 가지. 와우, 네,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와요. 우리가 미인 하면 의미하다, 그런 거, 동사에 의미하다, 이걸 많이 알죠. 그런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 비열한, 이런 뜻이 있어요. 비열한. 그리고 만약에 s가 붙으면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요. means. 그래서 mean, 동사일 때 의미하다. 그리고 형용사일 때 비열한 형용사 adjective, verb 의미하다. adjective 형용사 비열한. s가 붙으면 명사로서 수단이란 뜻이 있어요. 정말 미인이라는 단어는 동사, 형용사, 명사 세 가지 모두 다양하게 쓰이고 뜻도 정말 다 다르죠? 미인의 뜻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번 의미하다, 2번 비열한, 3번 수단, means, 수단, 방법. rested 두 가지. 네, 챕터 6에 이어서 챕터 7에 엄청 많이 나오죠. 저절로 단어가 외워질 것 같아요. 해리포터를 계속 읽다 보면 단어들이 계속 반복하죠. 네, 그래, 계속 어차피 반복할 거니까 단어 공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네, 한번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면 계속해서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레스트 두 가지. 1번 나머지, 2번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고 남은 나머지 시간, 일하고 남은 나머지 시간에 우리는 주로 무엇을 하나요? 휴식을 취하죠? 레스트 두 가지. 나머지, 휴식을 취하다. 기억해 주세요. 포크의 뜻 두 가지. 포크송, 포크댄스 이런 말 들어봤죠? 민속춤, 민속노래, 좀 전통적인 춤이나 노래를 옛날 노래 그런 걸 뜻하죠. 포크댄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1번 뜻, 민속의 전통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2번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챕터 7에 나와 있는 포크는 2번 뜻으로 쓰였더라고요. 사람들, 즉 무슨 뜻인가요? people. people과 같은 뜻이에요. 포크는 뭐라고요? 2번 뜻 people, people과 같은 뜻이라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while의 뜻 두 가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수능시험, 고등학교 3학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과 뭐뭐 하는 반면에라는 뜻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한번 챕터 7에 나오는 문장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While you are at Hogwarts, your triumph will earn your house points, while any rule breaking will lose house points. 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한 문장 안에서 while의 뜻이 두 가지로 쓰이는 게 각각 다른 while이 쓰였더라고요. 정말 우리 JK 작가님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위대한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책 이야기를 읽으면서 해리포터를 읽는 친구들의 영어 시험 점수도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정말 좋은 문장과 좋은 표현들을 했는데요. while의 두 가지 뜻을 아는 것은 고등학교 영어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읽는 해리포터에도 써놓은 거예요. While you are at Hogwarts. 이건 뭘까요? 너희들이 호그와트에 있는 동안이죠. 너희들이 호그와트 학교에 다니는 동안 1번 뜻이네요. Your triumph, 너의 성공은 will earn, 벌게 해주죠. Your house point, 포인트를 벌게 해주죠. 왜? 우리 상점이죠? 상점과 벌점이 있을 때 포인트를 벌게 해준다. 상점이겠죠? 상점을 얻게 될 것이고 while any rule break, 어떠한 rule break, 어떠한 룰, 규칙을 깨는 것은 will lose, 잃게 한대요. 무엇을 잃게 하나요? house point를 잃게 한대요. 그러니까 벌점이 되겠죠. 여기서 while은 반면에죠. 너희들이 성공적으로 잘 해내면 상점을 얻을 것이지만 반면에 어떤 규칙을 어기는 거, 규칙 위반이 일어나면 벌점을 받게 된다. 상점을 잃어버리게 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while의 두 가지 뜻, 뭐뭐 하는 동안에 여기 처음에 쓰이는 건 1번의 뜻, 뭐뭐 하는 동안에고요. 이거는 반면에라는 2번의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JK 작가님이 한 문장 안에 이렇게 while의 두 가지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사용해 주셨네요. Thank you, JK.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동사, 너무나 형용사 부사에서 그 결과 s 주어가 동사하다 라는 문장 챕터 6에서도 봤는데요. 챕터 7에서도 나왔어요. 함께 볼까요? The entrance hall was so big you could have fit the whole of the Dursley's house in it. 네, 여기에서는 that이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so하고 that 너무나 형용사 부사에서 그 결과 주어 동사 하다라고 할 때 so that이 항상 짝꿍처럼 언제나 붙어 있거든요. 함께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so 형용사 부사야? 뻔하게 that 주어 동사겠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가끔 that이 이렇게 생략이 되곤 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알아볼 수 있죠? The entrance hall, 네, 입구에, 그런 입구에는 그 입구가 정말 너무나 먼 거예요. 입구, enter는 들어가다죠. entrance는 입장하는 입구 이런 뜻인데 hall은 광장 같은 넓은 공간을 뜻해요. 그래서 the entrance hall이 so big, 너무나 커서 you could have pp. you could have pp는 뭐냐면 사실 could라고 하면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건데 했었을 텐데 라고 추측을 하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fit, 꼭 들어맞는 거죠.
The whole of the Dudley's house. 무엇이 꼭 들어맞나요? The Dudley 집의 전체예요. 더즐리 하우스도 꽤 컸지만 그 집 전체가 fit, 어디에? fit in, fit A in B. B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B는 뭘 가리키나요? 이 B. it은 뭘 가리키죠? 네. 바로 the entrance hall을 가리키죠. the entrance hall. 네. 수능 영어 시험, 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보는 영어 시험에서요, 이렇게 it이 가리키는 것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습해보면 좋겠죠? 네, 너무나 형용사 부사에서 주어 동사 하다. 너무나 커서, 정말 호그와트 학교 그 입구에 있는 공간이 엄청 커가지고, 집 전체, 더즐리 내가 좀 부자잖아요. 그 집 전체보다 들어가고도 남았다.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네, 이제 단어들 쭈루룩 살펴보고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는 Read After Me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At once, 즉시, 당장. 네, 챕터 6에서 나왔죠? At once, 즉시, 당장. 당장 하도록 해! 할 때 at once예요. once는 사실 한 번이란 뜻이거든요. 한 번에 다 해버려. 한 번에 다 해치워버려. 엄마 숙제 조금만 하고 오늘 조금만 하고 내일 나머지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하면 뭘까요? at once, 당장 해버려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Finish your homework at once. 이렇게 엄마가 말하면 즉시 당장 숙제를 끝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Stern은 엄격한이죠. 네, 엄격한. 네, 지난번 챕터 6에서도 프로페서 맥거너를 네, 이렇게 묘사하는 표현이었어요. 엄격한 표정, 엄격해 보이시는, 그 완고해 보이는 좀 무서운 선생님. Flag stone, flag stone. flag는 네, 뭘까요? 플래그는 뭐지? 깃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바닥에 깔아놓은 이제 돌, 네모난 돌들이 막 모여 있는 거를 플래그 스톤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판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판석으로 이루어진 호그와트 이제 강당의 바닥이었나 봐요. take place는 개최하다라는 거죠. 지금 sorting 하는 거, sorting ceremony 개최할 예정이었죠. take place, 개최하다. linger, 우리가 아프면 주사 링거 맞았다 하잖아요. 그 주사 그 줄이 어때요? 그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 약이 몸에 혈관을 통해 들어가게 하는 길다란 줄을 봤을 거예요. 병원에 가면 그걸 링거라고 하는데요. 동사로 영어로는 늘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mudge는 번지다, 얼룩지다. 우리 론의 코에 그 얼룩이 묻어 있었죠? smudge. 그리고 swallow, 꿀꺽 삼키다인데 이제 침을 꿀꺽 삼키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꿀꺽 삼키다 하면 돼요. 그리고 jolt는 철렁, 덜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리의 가슴이 덜컥한 거죠. 뭐라고? 기숙사를 배정하는데도 시험을 본다고? 테스트를 본다고? 하고 정말 심장이 철렁해지고 가슴이 철렁하고 덜컥하는 그 해리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에 나왔어요. 챔버는 작은 방이에요. 맥거널 교수님이 우리 first years 1학년 학생들을 챔버로 데려갔어요. 작은 방에.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서 굉장히 긴장된 모습으로 어떤 테스트, sorting ceremony가 어떤 것일지 너무 궁금해하고 네, 두려워하죠. 그래서 해리는 론한테 물어봤어요. 론 어떻대? 이제 형들이 다 선배들로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형들이 이제 거짓말을 했죠. 엄청 무섭고 힘들걸. 그래서 What on earth? 세상에나 이런 뜻이죠. What on earth? 세상에나. wig는 가발이고요. give 하고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or a bad name. 뭐 all은 네, 좀 강조된 거고요. 생략될 수도 있어요. give 사람 a bad name. 그러면 뭔가요? You give love a bad name. 네, 노래 가사. 제가 좋아하는 본조비의 노래에도 있는데요. give 다음에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있고요. a bad name 하면 욕되게 하다, 먹칠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a bad name은 나쁜 이름이잖아요. 나쁜 이름을 줬다 라는 거니까 욕되게 하다. 넌 내 이름에 먹칠을 했어. 뭐 이렇게 되겠죠. You give me a bad name 하면 너는 내 이름에 먹칠했어. 너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니? 뭐 이런 드라마 대사가.
ought to는 should와 같은 뜻이에요. ought to, should.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죠. ought to. 두 단어인데요. 한 단어 should와 같은 뜻이라는 거. 뭐뭐 해야 한다. 의무죠. 너는 방을 청소해야 된다. You should clean your room 할 수 있겠죠. 그럼 you ought clean your room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A rough and tie는 뭐냐면요. 그 옛날 중세시대 복장 중에 귀족들의 복장인데요. 깃털, 목둘레 옷이 깃털로 막 엄청 너플너플 우아하게 막 있고요. 타이즈는 뭐냐면 우리 스타킹 같은 거 있죠? 요즘은 뭐라 그러지? 레깅스 같이 꽉 조이는 그런 바지를 입고 목은 어깨에는 막 뽕을 넣고 목둘레에는 깃털로 막 이렇게 한 귀족들의 옛날 중세 귀족들의 옷차림을 뜻해요. 유령의 옷차림을 묘사한 거죠. 네, 뭐 마법 학교에서 유령들이 막 아무렇지 않게 막 돌아다녀요. be about to 동사 원형, be about to 동사 원형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거죠. 이제 엄마가 너 방 청소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I'm about to clean my room. 지금 막 청소하려고 했어요. 이런 변명을 하는 친구들이 많죠. 네,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to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mutely는 silently와 같은 뜻이에요. mutely, silently, 조용히, 말없이. 네, one by one, 하나씩 차례로 플로트는 둥둥 떠다니는 거죠. 네, 유령들이 막 둥둥 떠다니면서 막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form은 모양을 만들다, 형성하다 해서 form a line. 맥거널 교수님이 이제 1학년 학생들한테 form a line 하죠. 네, 줄을 서시오. 네, 얘들아 줄 서라 이렇게 말한 거죠. bewitch는 마법을 걸다라는 뜻이고요. 위치가 마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be가 있어서 동사로 하면 마법을 걸다. 수동태로 bewitched가 되면 마법에 걸린 이런 뜻이 되죠. 수동태 표현 나와 있더라고요. place는 장소예요. 장소인데 동사일 땐 뭘까요? 어떤 장소에 물건을 두고 오죠? 우리가 깜빡하고. 네, place는 장소, 무엇을 두다, 어디에다 두다 라는 뜻이 있고요. complete, 완전한, brim, 테두리, 가장자리를 뜻해요. 바울러는 중절모, 네, 옛날 영국 신사들이 쓰는 이렇게 모자 있죠? 네, 할아버지 모자인가? 네, 바울러, 중절모를 바울러라고 하고요. 쉬버리는 뭐냐면 기사도 정신이란 거예요. 기사도. 네, 뭔가 책임감 있고 멋진 그런 정신을 뜻하죠. 토요, 고생이란 뜻이에요. 토요. 나 또 일해야 돼? 토요. 아니면 토 나올 정도로 일을 많이 했어요. 토요, 고생이란 뜻이죠. cunning, 너 컨닝하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cunning, 교활한이란 뜻에서 온 거예요. cunning, 교활한, cunning, achieve, 성취하다. 우리가 achieve 발음이 비슷하죠? achieve, 성취하다. 이렇게 외워두면 좋고요. getting up flat, 긴장하다. 플랩이면 펄떡펄떡, 퍼드덕 거린다라는 뜻이에요. 자꾸 가슴이 콩닥콩닥 가슴 속에 뭔가 나비가 푸드덕거리는 것처럼 get enough flap 하면 긴장하다라는 뜻이에요. 막 긴장하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잖아요. 그래서 get enough flap, 긴장하다. applause는 박수갈채예요. 동사는 applaud인데요. applause, 박수갈채를 하다인데 명사일 때는 DE가 아니라 SE, 박수갈채, applause라는 명사, 박수갈채 기억해 주세요. Read after me, speak loudly. Chapter 7, The Sorting Hat. The door swung open at once. A tall, black-haired witch in emerald green robe stood there. She had a very stern face, and Harry's first thought was that this was not someone to cross. The first 2 years, Professor McGonagall, said Hagrid. Thank you, Hagrid. I'll take them from here. She pulled the door wide. The entrance hall was so big you could have fitted the whole of the Dursley's house in it. The stone walls were lit with flaming torches like the ones at Gringotts. The ceiling was too high to make out, and a magnificent marble staircase facing them led to the upper floors. They followed Professor McGonagall across the flagged stone floor. Harry could hear the drone of hundreds of voices from a doorway to the right. The rest of the school must already be here.
But Professor McGonagall showed the first years into a small empty chamber of the hall. They crowded in, standing rather close together than they would usually have done, peering about nervously. "Welcome to Hogwarts," said Professor McGonagall. "The start of term banquet will begin shortly, but before you take your seat in the greatest hall, you will be sorted into your houses. The sorting is a very important ceremony because while you are here, your house will be something like your family within Hogwarts. You will have classes with the rest of your house, sleep in your house dormitory, and spend free time in your house common room. The four houses are called Gryffindor, Hufflepuff, Ravenclaw, and Slytherin. Each house has its own noble history, and each has produced outstanding witches and wizards. While you are at Hogwarts, your triumph will earn your house points, while any rule breaking will lose house points. At the end of the year, the house with the most points is awarded the House Cup, a great honor. I hope each of you will be a credit to whichever house becomes yours. The sorting ceremony will take place in a few minutes in front of the rest of the school. I suggest you smarten yourselves as much as you can while you are waiting." Her eyes lingered for a moment on Neville's cloak, which was fastened under his left ear, and Ron smudged nose. Harry nervously tried to flatten his hair. "I shall return when we are ready for you," said Professor McGonagall. "Please wait quietly." She left the chamber. Harry swallowed. "How exactly do they sort us into houses?" he asked Ron. "Some sort of test, I think." Fred said it hurts a lot, but I think he was joking. Harry's heart gave a horrible jolt. A test?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But he didn't know any medicine yet. What on earth would he have to do? He hadn't expected something like this the moment they arrived. He looked around anxiously and saw that everyone else looked terrified too. No one was talking much except Hermione Granger, who was whispering very fast about all the spells she'd learned and wondering which ones she'd need. Harry tried hard not to listen to her. He'd never been more nervous. Never, not even when he had to take a school report home to the Dursley saying that he'd somehow turned his teacher's wig blue. He kept his eyes fixed on the door. Any second now, Professor McGonagall would come back and lead him to his dorm. Then something happened which made him jump about a foot in the air. Several people behind him screamed. "What the—" he gasped. So did the people around him. About 20 ghosts had just streamed through the back wall, pearly white and slightly transparent. They glided across the room talking to each other and hardly glancing at the first year. They seemed to be arguing. What looked like a fat little monk was saying, "Forgive and forget. I say we ought to give him a second chance. My dear friar, haven't we given Peeves all the chances he deserves? He gives us all a bad name, and you know, he's not really even a ghost. I say, what are you all doing here?" A ghost wearing a ruff and tights and suddenly noticed the first years. Nobody answered. "New students," said the fat friar, smiling around at them. "About to be sorted, I suppose." A few people nodded mutely. "Hope to see you in Hufflepuff," and said the friar. "My old house, you know." "Move along now," said the sharp voice. "The sorting ceremony is about to start." Professor McGonagall had returned. One by one, the ghosts floated away through the opposite wall. "Now, form a line," Professor McGonagall told the first years, "and follow me." Feeling oddly as though his legs had turned to lead, Harry got into line behind the boy with sandy hair, with Ron behind him, and they walked out of the chamber, back across the hall, and
through a pair of double doors into the great hall. Harry had never even imagined such a strange and splendid place. It was lit by thousands and thousands of candles, which were floating in mid-air over 4 long tables, where the rest of the students were sitting. These tables were laid with glittering golden plates and goblets. At the top of the hall was another long table where the teachers were sitting. Professor McGonagall led the first years up here so that they came to a halt in a line facing the other students, with the teachers behind them. The hundreds of faces staring at them looked like pale lanterns in the flickering candlelight. Dotted here and there among the students, the ghost shone misty silver. Mainly to avoid all the staring eyes, Harry looked upwards and saw a velvety black ceiling dotted with stars. He heard Hermione whisper, "It's bewitched to look like the sky outside. I read about it in Hogwarts, a history." It was hard to believe there was a ceiling there at all, and that the great hall didn't simply open onto the heavens. Harry quickly looked down again as Professor McGonagall silently placed a 4-legged stool in front of the first wheels. On top of the stool, she put a pointed wizard hat. This hat was patched and frayed and extremely dirty. Aunt Petunia wouldn't have let it in the house. Maybe they had to try and get a rabbit out of it. Harry thought wildly. That seemed the sort of thing. Noticed that everyone in the hall was now staring at the hat. He stared at it too. For a few seconds there was a complete silence. Then the hat twitched, a rip near the brim opened wide like a mouth, and the hat began to sing. "Oh, you may not think I'm pretty, but don't judge on what you see. I'll eat myself if you can find a smarter hat than me. You can keep your bowlers black, your top hats sleek and tall, for I'm the Hogwarts Sorting Hat, and I can cap them all. There's nothing hidden in your hat the Sorting Hat can see. So try me on, and I will tell you where you ought to be. You might belong in Gryffindor, where dwell the brave at heart. Their daring nerve and chivalry set Gryffindors apart. You might belong in Hufflepuff, where they are just and loyal. Those patient Hufflepuff are true and unafraid of toil. Or yet in wise old Ravenclaw, if you are ready-minded, where those of wit and learning will always find their kind. Or perhaps in Slytherin, you'll make your real friends. Those cunning folk use any means to achieve their ends. So put me on, don't be afraid, and don't get in a flap. You're in safe hands, though I have none, for I'm a thinking cap." The whole hall burst into applause as the hat finished its song. It bowed to each of the 4 tables and then became quiet still again. 네, 지금까지 챕터 7, The Sorting Hat의 앞부분 읽어봤는데요. 페이지 넘버 126까지 읽어봤어요. 바로 Sorting Hat이 노래 부르는 부분이죠. 모자가 굉장히 낡고 더러운 모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모자가 입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맞춰졌는데요. 126페이지까지 읽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챕터 7 끝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Thank you for listening. Catch you later. See you. Bye bye.